안녕하세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진행 맡고 있는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입니다. 지난 회에 반응을 살펴봤더니 한 130여 명이 들으셨는데요. 한 주 동안. 근데 대부분은 한국 분들이신데 특이하게도 콜롬비아에서 두 분이 들어주셨더라고요.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서울공화국 지방식민지입니다. 모든 자원과 일자리가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청년들의 현실을 다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수도권 밖에 사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며 이 문제를 취재한 송윤경 기자랑 김원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업무 분담해서 다니셨었죠? 지방 돌아다니시면서? 제가 동서로 나눴습니다. 크게. 동서요. 네, 동과 서로 나눠서 예, 제가 주로 이제 동쪽을 맡고 예. 이제 윤경 선배가 이제 주로 서쪽을 맡으셔가지고 그리고 섬 하나 제주. 제주는 제가 했죠. 제주 제가 이우상 선배를 파견을 해서 예, 특파원. 되게 좋았어요 제주.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된 이야기는 저희가 원래는 이게 2부 회차의 마지막 회차였잖아요. 2부 회차 마지막 회차를 이걸로 안 하려고 하다가 4회차를 이걸로 집어넣었었잖아요. 급하게. 원래 아이디어를 낸 게 김원진 기자였고, 김원진 기자는 왜 이 아이디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 예. 그러니까 1부에서 약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한 예, 청년들 혹은 뭐 지방대를 졸업한 청년들 이렇게 좀 소위 청년 담론에서 배제된 청년들을 다뤘었는데 거기에 사실 지역 청년들 얘기도 좀 원래는 좀 비중을 크게 다루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고졸과 지역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별개의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서 되게 미흡하게 다뤘고 그래서 예.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되게 큰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또 특히 이제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렇죠.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번 아니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더 큰 문제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진짜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그렇죠. 시야를 넓혔다고 하면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경험을 하긴 했던 거예요. 주거편도 또 다뤘었잖아요. 예, 근데 이 주거편이라는 게 결국은 지방 문제랑도 그쵸. 맥이 연결돼 있는 면이 있고 예, 그렇죠. 나름 느끼는 바가 있었겠네요. 어떤 예. 걸 느꼈어요? 주거편 하면서는? 주거편도 사실 지역 문제랑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제깍 대답해요. 빨리. 대본에 없는 질문을 제가 네. 경신문 사장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말씀을 뭐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매일체 말씀을 드리는 것 네. 같아요. 그 정도 제가 3대째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저희 외가 친구가 모두 계속 서울에서만 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예. 좀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흡한 예.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더 첨예하게 좀 받아들이는 지점도 그렇죠. 있었다고 생각. 색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저희 같은 사람이야 뭐 맨날 이게 일상이었으니까 10여 년째 지금 집을 떠나서 사는 게 이게 일상이었으니 그 청년들이 왜 서울로 올라오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 기자님, 송 선배? 맨날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10년 차시니까 이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죠. 그래도 마이크 좀 신경 쓰면서 거리를. 아니 저는 목소리가 크니까 괜찮습니다. 예. 일단 서울에 기회가 많이 몰려 있는 게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와 그리고 뭐 문화생활 그리고 또 사람이 이미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대안적인 공간이라든가 모임조차도 서울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진 기자는 왜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조금 추약을 저는 이제 좀 일관화를 무릅쓰고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일자리. 너무나 당연하게 일자리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좋은 맞아요.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실 예. 그런 통계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 혹은 예. 뭐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한 50% 60% 이상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다 서울로 오려고 하는 거고 아까 윤경 선배께서 말하셨지만 또 예. 이게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인서울이라는 말,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그렇죠. 포털 사이트 검색을 찾아봤죠. 해봤지만 그 예. 몇 년, 2000년대 한 초중반에 나온 말이었죠 아마. 2000년대 초중반. 초반입니다. 예, 초반. 초반 저희가 예. 검색을 해봤는데 예. 그 정도로 사실 인서울이라는 말 자체도 2000년대 후반에 아니 초반에 생긴 말인데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정도로 큐고잉. 예. 그 정도로 이제 서울에 이제 좋은 대학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수능 배치표상으로 이제 점수가 좋은 대학들이 상위에 위치하는 대학들을 다 이제 자원들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리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서울에 모든 게 다 몰리고 뭐 예.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또 몰리고 2008년에 예. 뭐 다 그냥 다 몰빵 그냥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지점은 그런 거예요. 과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전북대, 전남대, 뭐 부산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곳들. 그러니까 서울대를 못 가고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면 사학은 못 가니까 지방 국립대로 가는 게 2순위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 좋았던 대학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안 좋은 위상에 놓이게 됐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취재는 제가 했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학자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 예. 그거에 대한 뚜렷한 연구가 없어요. 아 연구는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중요한 사회 현상인데 네. 사회학자분들 네. 뭐 하시는 건지. 예. 예, 꼭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예. 뭐 지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대학 그러니까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서울로 빨려 올라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대학대, 두 번째 예. 단계가 취업대. 근데 대학 그 나이대가 주로 교육 때문에 즉 대학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현상이 감지된다. 여기까지는 연구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런 인서울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고 왜 이런 그 지역 현상이 국립대는 일어나는지. 지역 국립대는 죽고 인서울 대학이 그 사위로 위로 올라갔는지 배치표상으로 예.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따진 연구는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음. 제가 취재를 어쨌든 뭐 그 학자분들이 구두로 진단한 예. 것을 묶어서 썼었죠. 그래서 네. 그 내용은 뭐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분담해서 취재했긴 했지만 저도 예.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원진 기자 또 취재 기계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연구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직감적으로 말해 주셨던 포인트는 일단은 IMF요? 예. IMF가 거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증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IMF가 되면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서울로 다 이제 지방에 뭐 어떤 뭐 그나마 있었던 뭐 기업들 다 없어지고 그러면 서울로 뭔가 이렇게 과밀화되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냥 다 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가니까 대학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힘이 실렸다는 주장이 있고.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청년들을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또 예. 있었던 뭐 이를테면 IMF 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서울에 있었던 기업도 도산을 했지만 그렇죠.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일자리들도 그러니까 원래 서울은 파이가 컸는데 예. 그러니까 뭐래서 10에서 5로 줄었다면 지역은 5에서 뭐 1로 준 거니까 이를테면 뭐 그런 식의 가설도 있고 또 하나 가설은 2008년도에 이제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거든요. 예. 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제 그 수도권에 다 뭐 이를테면 대구 구미 지역에 있던 대기업 뭐 LG나 뭐 삼성의 공장들이 많이 이제 수도권 파주나 이천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양질의 그러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처우가 좋고 한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그런 거를 지적해주는 어떤 지역 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그 취업 지원 팀장님이 이렇게 분석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글쎄요, 그 MB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분명히 영향을 준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그거는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든 그런 측면의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게 처음에 기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울어진 시점을 보면 제가 그때 취재를 할 때 옛날에는 신문에 수능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어디 있나 이거를 한 면에 털어가지고 다 써졌어요.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86년도에 보면 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 경향신문 12월 30일자 86년도입니다. 예. 그럼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서 부산대, 경북대가 등장을 해요. 와우. 전남대. 예. 근데 10년 후, 86년에서 10년 후 가량 지난 95년도 걸 보면 예. 부산대, 경북대는 아까는 이제 소위 스카이 다음에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이건 과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주로 영어 교육, 국어 교육이 강했네요. 예. 근데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다음으로 밀렸어요. 95년에 이미. 그래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보다. 예. 지금보다 높지 싶은데.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배치표를 다시 예, 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근데 10년 후에 이렇게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좀 여기 생략을 한 건데 다른 많은 인서울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부산대, 경북대의 영어 교육과만 그렇지 다른 과는 인서울 대학의 다른 데보다 훨씬 밀렸거든요. 그럼 이미 90년대 중반에 이게 시작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였고요. 취재를 하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상철 교수님이라고 제주대 지리학과 교수님께서는 90년대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90년대 우리 이효상 기자도 취재를 해봤지만 어느 정도 맞아요. 소득 수준이 있었죠. 굉장히 호황일 괜찮았죠. 때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강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지역 국립대의 뭐 네임 밸류도 괜찮았지만 동시에 돈 때문에라도 지역 국립대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90년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부모는 그냥 돈을 더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교통 KTX는 아니었구나. 어쨌든 고속버스라든지 이제 교통도 많이 전보다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면서 서울로 집중된 효과가 더 커졌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는 서울에 살아서 제가 체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인서울 대학의 경우에 어쨌든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로 가는 데 대한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정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셋 모두 인서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감각이.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지방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건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뿐인데 사실 저희도 뭐 그거 왜 더 있나 싶긴 하지만 아마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90년대 권상철 교수님이 지적한 것과 원진 기자가 지적한 IMF 그게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이건 다 가설이고요. 그렇죠. 연구가 뭐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좀 해주실 수 있는 학자가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국립대가 왜 이만큼까지 추락했는지. 그러고 보니까 이 정보 비대칭 문제는 제가 저번에 선배랑 그 고3 때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그때도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다녔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 고3 때 담임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여기 쓰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였거든요. 뭐 알아보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저는 근데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에 산 것 같지 않게 살아가지고 김원진 기자 부르주아. 지금 부르주아니까. 엘리트. 근데 저는 약간 좀 엘리트. 제가 그 특목고 올라와서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특목고는 스페셜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아무래도 입시에 거의 입시에 거의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입시에 거의 진짜 매몰돼가지고 입시 올리 입시 진짜. 엄청난 정보를 엄청난 정보 싸움이 엄청나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 정말 친한 친구는 약간 수능을 못 봤어요. 약간 수능을 못 봤는데 그
되게 유명한 입시 컨설턴트에게 좀 거액의 돈을 거액이라기보다 한 몇십만 원 예. 거액이죠. 큰 돈이죠. 몇십만 원 한 번 상담하는 몇십만 원을 주고 여기를 한번 써봐라. 수시로 썼어요. 수능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배도 선배 친구 얘기를 해준 적 있잖아요. 네. 약간 미달 네. 되는 학과에 네, 뭐 네.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렇게 네. 지원을 했더니 들어갔다. 아 그게 김원진 씨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선배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뭐 저 들은 고등학교 사람을 때 친구랑 안 친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서울 얘기예요. 저 서울 고등학교 얘기. 때 왕따여가지고 정말 당황스럽네. 이게 걔네들 다 뭐지? 어떻게 대학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어쨌건 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방 국립대가 좀 약화되고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고 근데 서울살이가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는 서울살이도 되게 힘들지만 지방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삶도 그렇게 녹록진 않잖아요. 그들의 삶을 주로 들었던 거 아닌가요? 원진 기자랑 윤경 선배는? 그쵸. 그런 어떠했나요? 좀 지역적인 특색 같은 것들 있었거나 기억나는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요? 원진 기자 거의 혼자서만 한 60명 정도 만났죠. 한 그쵸. 한 7, 8개 70, 도시를 6, 돌아다니면서 70명 만났을 예, 것 같아요. 한 60명 정도 만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강릉에서 이제 몇 분 이제 한 4분 정도를 뵀었는데 예. 그러니까 강릉은 그러니까 되게 묘사가 되게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시내에 나가면 온통 병원이다. 그 이유는 이제 워낙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병원이 많고 일자리는 그러니까 간호 관련 일자리 어떤 뭐 그런 것들은 되게 물리치료 많고 사회복지 뭐 이런 것도 네, 많겠네요. 그런 게 엄청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평창 강릉까지. 와. 근데 사실 강릉의 집값이 뭐 제가 들었던 좀 얼핏 기억나는 비유로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만 해도 뭐 30평형대가 1억을 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매매하는데. 근데 지금은 한 1억 4천 정도. 그러니까 원래 그 집값이 뛰는 지역이 아닌데 평창 올림픽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그 강릉에 사시는 청년들은 그 집값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당연히 일자리가 없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데 기회가 없고 한 거는 그냥 그러니까 상수의 고민인데 그런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이제 생긴 거죠. 또 집값 고민 뭐 그런 걸 보고서 이게 진짜 되게 지역별로도 고민들이 조금씩 다르. 굉장히 다르죠. 그 외부 투기 세력이 거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현지인들은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고요. 계속 관광만 계속 키우고 근데 관광이 사실 일자리가 다 아시다시피 서비스직 그쵸. 질 나쁜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좀 되게 슬펐어요. 저는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도 제주도 자체는 되게 일자리가 많대요. 일자리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IMF를 맞으셨는데 약간 그 회사에서 그만두셨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일을 하실 수 있었대요. 그 정도로 뭐 감귤농장이나 농장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일자리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일자리의 질들이 다 안 좋고 거기 있는 일자리의 질들이 거기다 그나마 있는 좋은 일자리는 다 외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유일하게 오르는 지역이에요. 많이 그것도 거의 우리가 성장하던 기간만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요. 4, 5% 막 이런 6% 뭐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그런 곳이었다 보니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원래 있던 청년들에 플러스 더 내려온 청년들 그렇죠. 있죠. 내려온 청년들은 엘리트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는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자산을 좀 잃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질이 다른 청년 집단이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또 다른 청년 집단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제주도에 내려와서 계속 여행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판 니트? 약간 일은 뭐 자발적 니트.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속
평화롭게 사시는 분들 있고 재밌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어쨌든 제주가 예.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맞아요. 예, 청년들의 인구가 그때 저희가 청년들이 지난해 인구 변화를 살펴봤었거든요. 취재하면서. 예, 네, 예. 제주에 2,114명이 순증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예. 지역에서는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이 다 순감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주가 순증한 지역이 그 외 충남하고 울산도 있었지만 순증 규모가 예, 충남은 저희도 정확하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여하튼 순증한 규모의 크기가 제주 아마 충남 세종시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순증 규모가 제주가 압도적으로 컸고요. 아. 네. 여하튼 제주가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면서 근데 그런 곳이니만큼 더욱더 좀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집값 걱정이 크지 않은데 앞으로 장래에 현지인들에게도 집값 걱정이 물러올 것 같다는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지방 청년들의 고민들, 근데 저는 이제 특수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지역 국립대학에 전화를 걸어서 이 지역에서 갈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취업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는. 근데 많아야 3-4개.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학생이 몇인데. 공채가 그러니까 지역에는 공채가 없는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 공채가 없다는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공채 이렇게 보통 공채가 그렇죠. 떴다. 공채 뭐 몇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소위 말하는 진짜 몇 개 안 되는 대기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대부분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수시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봤을 때 윤경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뭐 강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도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공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없는. 그러니까 그해 수익에 따라서 채용 규모를 수시 채용을 하는 것. 근데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이 뭐냐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채용과 어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통로라든지 이런 게 인맥에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친구. 그렇다 보니까 누구 하나 뭐 원서 넣는다 그러면 건너서 전화 돌리는 게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그래도 좀 뭐 지역에서 정치하신 분들 아들 딸이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이제 주변에 있는 공무원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뭔가 심사 과정이라든가 채용 과정이 불투명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도 그렇지만 공무원이 되겠다는 열망이 뜨겁지 않아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대학 어쨌든 그냥 실력으로만 실력의 정의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는 대학 이름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학 이름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길은 유일하게 어쨌든 공인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예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뭐 방학이 되면은 몇 천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해서 데려와서 근데 또 공무원 시험 준비 자체도 그 인프라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추가 취재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해보고 싶었는데 인터넷 강의로는 어떤 경쟁하는 느낌을 치열한 경쟁의 느낌을 뼛속 깊이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떤 옆에서 같이 내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서 인터넷 앞에 있어서는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죠. 자기 관리가. 그래서
서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슬픈 거죠. 나를 그 경쟁 세계로 지옥 같은 경쟁 세계로 그 밀림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서울까지 못 가더라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인데 때에 맞춰서 생중계된대요, 학원에서. 그 생중계되는 그러니까 생중계되는 영상 강의를 들으러 대전에 친구들이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냥 인터넷 강의로 듣는 거하고 학원에 모여서 강의를 듣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도 없는 거죠. 그냥 학원 그 스크린 안에 있는 선생님을 보는 건데 그건 똑같잖아요. 왜 가느냐, 몇십 명들이.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경쟁하는 느낌,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간다는 약간 거예요. 경쟁 중독 그런 건가요? 어쨌든 내가 이거를 돌파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무섭네요. 좀 다른, 그러니까 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 해결이 안 되는 게 경쟁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논작 같은 걸 하면 그쵸. 이제 이게 첨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출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떤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좀 사실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그렇다고 느낀 거는 워낙 기회가 없고, 맞아요.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복합적인 게 작용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면 저는 그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요즘 뭐 세종시도 그렇고 공기업들 뭐 한전, 나주 이전 뭐 이렇게 공기업들 지방 이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부 민간 기업도 분사를 추진하는 곳들도 꽤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지역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지역을 말하면 그분이 누군지 아시게 되실 것 같아서 그분이 그런 방면으로 혼자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분도 연구원에 계세요. 국책 연구기관에 계세요. 지금 지역에. 그런데 느낌 바로는 주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주변적인 일들만 지역에서 채용된 분들, 석사, 박사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하는 일을 뭐 여러 가지 다룰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관련된 연구인 경우가 많고 어쨌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인재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 연구를 다 서울 출신들이 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방 국립대에서 박사까지 따도 내가 여기서 어떤 중요한 연구를 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석사는 그냥 여기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이 지역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는 마음을 처음에 먹었다가도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서 박사는 그냥 서울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돌려버리시는 분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난 분은 그래도 끝까지 나는 지방 국립대에서 박사까지 따고 이 지역에 관한 연구를 끝까지 이어가겠다 이런 분이셨는데 그렇군요. 원진 기자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약간 조금 다른 방면에서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이전한 공기업에 취업한 친구들, 혹은 이제 지역에 이제 어떤 지역 이제 지점에 이제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는 이제 본사는 서울에 있으나 지역에 간 이제 분들이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원래 그 서울에 가까워 있는 어떤 모 지역에 이제 공기업으로 합격을 한 친구인데 이제 막 되게 슬퍼했어요. 합격해서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합격해서 좋아하면 슬퍼했던 게 지역에 이제 내려가야 된다. 서울에서 28년을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나 서초구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친구가 딱 가서 보니까 혁신도시라고는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대요. 일단 지금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집값이 혁신도시라는 이유로 또 서울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나 이런 게.
그래서 그 친구 말로는 아니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네, 3명 네. 4명이 쉐어하우스를 같은 회사단 그렇게 해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월세를 뿜빠이 하거나 아니면 음. 그 전세를 같이 이렇게 돈을 예, 내거나.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전을 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 되게 내려가는 또 분들은 갑자기 또, 내려가라고 하면 너무 또 좀 당황스러울 수는 그분들도 있을 나름대로 것 같아요. 고민이 있고 또 그렇죠. 다른 대기업에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은 뭐 너무 그러니까 할 게 없었다. 좀 되게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뭐 예,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싶었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아직 초기 단계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내려가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내려가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역의 공동화가 초래한 지역 예. 황폐화 현상과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을 갔을 때 어떤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고 생동감이 느껴진다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그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지역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그래요. 그쵸. 뭔가 지금 뭐 다 같이 뭐 하이파이브 행사라든지 옛날 프리어그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이벤트라든지 뭐 어떤 누구를 모셔서 좀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나의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약간 어떤 잠깐 삶을 멈추고 우리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이벤트를 많이 기획하는 그런 동아리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청년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청년들도 이제 다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기획자 같은 걸 꿈꾸는 친구들도 그걸 하러 서울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언뜻 이해하기 힘들죠. 지방이면은 오히려 더 자연도 있고 뭐 뭔가 다양한 걸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이렇게 공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그거는 자유로운 게 사실이거든요. 큰 공간도 훨씬 더 만들 수 있고 한데도 그것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적인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도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맞아요. 생동감 자체가 없는 거죠. 맞아요. 어떤 행사를 기획해도 진짜 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심지어 모 가수가 되게 유명한 여자 솔로 가수가 어떤 되게 그 광역시 중에 한 곳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다 나머지 지역은 다 만석이었는데 한 지역에서만 한 20-30%가 자리가 비었다는. 그래서 그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다른 가수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공연을 할까? 그 티켓 파워가 되게 좋은 가수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로 약간 좀 되게 지금 없는 거죠. 이제 그 어떤 청년들이 되게 없는. 제가 듣기에도 정말 메이저 가수가 와야지 거의 다 채울까 말까를 한대요. 제주에서도. 근데 보통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좋아한대요. 왜냐면 제주가 너무 관객들이 적게 모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사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내려온 공기업이나 지방 분사 이거 관련해서 들었던 얘기는 뭐 기사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뭐 다음이랑 넥슨 맞죠? 이렇게 내려오긴 했대요, 제주도에. 네네. 근데 어떤 다른 계열사 같은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일은 서울에서 내려왔던 분들이 다 담당을 하고 보통 이제 콜센터 같은 거 이런 거에서만 사람을 뽑더래요. 그 월급이 대체로 한 170, 180 선 뭐 이 정도에 맞는 제일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게 힘들다는 거죠.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공무원만 계속 준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 창업지원센터 뭐 거기 가서 좀 놀랐어요. 정말 제주에서 대학 나와서 제주에서 그 창업을 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 창업 그 뭐죠? 창조경제지원센터인가요? 거기? 그런 것도 있죠. 지원만. 그 우리 뭐 정부가 되게 열심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공약으로 해가지고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각 지역별로 만들어 놓고 창업을 하게끔 하는데 저 그 안에 들어갔는데 되게 시설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들어보니까 제주에서 자라서 뭐 제주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서울 갔다가 유턴하셔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서울에 짓지 왜 그렇게 지어놨을까요? 그렇게 할 거라면 모르죠. 뭐 제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실 거는 같으니까. 예. 일단 예. 가장 바람직한 건 뭐 학자들 용어로 영내 완결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떠나고 싶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떠나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뭐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건데,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영내 완결형 구조를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내 완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렇죠. 해결할 수 그 있는 안에서 거죠, 모든 대학을 걸? 나와서 예, 예. 그 안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예. 예. 그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받침이 돼줘야죠. 예. 그런데 이게 저희도 둘이서 많이 논의를 했던 게, 대기업이 많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정답이라고 볼 수 있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이제 저희 다른 회차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월300 회차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죠. 지역에 중소기업 많잖아요. 하청기업도 많고.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일수록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좀 이전에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은 근데 그냥 이전은 뭐 계열사 분리 이런 거로는 뭐 분사 내려오는 것 정도로는 힘들고요. 대기업이 아예 이전해 오는 거. 왜냐하면 그 대기업이 소속돼 있는 곳에 법인세가 납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인들이 뭐 무슨 롯데 뭐 어디 쇼핑몰 뭐 건설 유치했다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것밖에는 안 되죠. 맞아요. 롯데 쇼핑몰 이런 거 왜 유치했다고 자랑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일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서비스직 예. 하시는 분을 해봤자 거기 롯데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리가 없고, 그렇죠. 서울에서도 지금 그렇게 막 좀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맞아요. 계속 백화점 나오는데, 마트 유치해가지고 상권만 망한가지고 그러면은 자영업자분들만 더 힘든 건데 그걸 뭘 그렇게 대단한 근데 것처럼. 뭐 일자리 그만큼 만들었다 양으로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죠. 예. 질을 좀 생각해야 될 것 오히려 같아요. 그 돈만 다 흡수해 가는 거예요. 일자리 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돈은 흡수해 가고. 그게 과연 그런 거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 이번에 뭐 국회의원분들 나오시면서 뭐 제가 이걸 꼭 유치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눈에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쇼핑몰 하나 크게 대형으로 짓는 거 어디 그 중앙에 시청 뭐 그렇죠. 부근에 이건 눈에 보이니까 이러면 내가 표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다고 표가 오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적어도 청년들의 표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 분들의 표는. 그럼 원진 기자는 취재하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뭐 일자리 이런 거는 너무 뭐 문화 인프라 뭐 이런 거는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고,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가장을 빼고 그냥 말을 한다면 좀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울에만 뭐 소위 청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지역에도 부산 뭐 강릉 뭐 대전 뭐 천안 이런 곳곳에도 다 좀 그 20, 30대 생물학적인 20, 30대 청년들이 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대부분 막 그런 얘기를 뭐 이등 시민이다 그런 걸 좀 느낀다. 그런 소외감을 느낀다. 맞아요. 그러니까, 소외감이. 그러니까 그들은 서울을 동경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대다수 분들은 나는 지방에 남고 싶다. 나는 여기 내 고향 난 좋아한다. 다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서울을 동경하는 건 아닌데, 그냥 소외감을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느끼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뭐 면접을 봐도 갑자기 뭐 합격했는데 며칠 뒤에 오라고 바로 이제 뭐 인턴을 하는데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부산에서 예. 계시면 서울에서 다니는 뭐 일단 언론사를 인턴을 예. 한다고 해도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고려 예. 면접비도 뭐 고작 줘봤자 2, 3만 원. 예. 뭐 부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 KTX 안 타도 뭐 그래도 한 6, 7만 원 버스비로만 해도 KTX 타면 10만 원 훌쩍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세세한 것들, 세세한 예. 배려들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뭐 빨아들이는 그런 측면의 배려라기보다는 그냥 예. 여기에도 좀 청년들이 살고 있다 이런 아. 느낌을 좀 느낌이라기보다 진짜 뭐 정책적인 배려나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결국 그런 2등 시민이라는 소외감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회를 이제 예고를 드릴 텐데요. 부들부들 청년 시리즈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회차까지 함으로 해서 2부가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3부 1회차였던 그 이혜리 기자가 일본에 가서 일본 청년들의 현실을 취재해 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같이 팟캐스트를 통해 나눠볼까 합니다. 그 취재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내용이 되게 실하거든요. 일본으로 간 헬조선 통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